생활 속 편리함을 위해 사용하는 다양한 화학물질. 그러나 제대로 평가하지 않으면 우리의 건강이 위험하다. 체내로 흡수되는 화합물들은 용량이 증가하면 잠재적인 간독성 가능성을 가져온다는데, 화학물질의 독성 평가를 위해 새로운 대안을 제시하고 있는 연구원이 있다. 육아와 일을 병행하고 운동까지 즐기는 안전성 평가 연구원의 슈퍼맨. 박한진 박사가 제시하는 독성 평가의 새 비전을 지금 만나보자. 대전에 위치한 안전성 평가 연구소. 출근 시간 전 연구소에 울리는 의문의 소리는 바로 탁구공 소리. 빠르게 날아오는 공을 능숙한 솜씨로 받아치는 탁구에 푹 빠진 이 남자. 오늘의 주인공. 연구소의 열혈 슈퍼맨 박한진 박사다. 저는 그 예측 독성 연구본부의 예측 모델 연구센터에 소속되어 있고요. 제가 연구하는 거는 줄기세포, 인간 전분화능 줄기세포를 이용해서 간세포로 분화하고 그 분화한 세포를 가지고 독성 실험에 활용하려는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신약이나 화학물질을 제품화하려면 독성 평가를 반드시 거쳐야 한다. 독성 평가란 새로운 물질이 사람의 몸에 해롭지 않은지 안정성을 검토하기 위한 실험으로, 안전성 평가 연구소는 이와 관련된 다양한 관련 기술을 연구 개발해왔다. 최근에는 세계적으로 독성 평가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는데, 기존의 독성 평가는 주로 동물 실험을 통해 진행됐다. 하지만 이는 정확성이 떨어지고 엄청난 시간과 비용을 발생시켰다. 게다가 동물 실험은 윤리적인 문제를 피할 수 없었다. 많은 시민단체에선 1970년대부터 동물 실험을 반대하는 목소리를 높여왔고, 유럽에선 2013년부터 화장품의 동물 실험을 전면 금지, 전 세계적으로 동물 복지를 위한 규제가 강화되며 동물 대체 시험법 개발이 절실한 상황이다. 그래서 최근 주목받고 있는 것이 바로 박한진 박사의 연구 분야다. 새로운 독성 평가 방법을 개발 중인 뭔가를 급하게 운반하고 있는데, 박사가 도착한 곳은 바로 줄기세포 배양실이다. 물건을 안전하게 운반하기 위해 용기 안에 넣은 액화질소가 날아갈까 마음이 급했던 박한진 박사. 과연 그 정체는? 아니, 지금 뭘 넣으신 거예요? 외부에서 그 새롭게 실험에 사용할 역분화 줄기세포주를 분양받아서 안쪽으로 이제 전달했습니다. 모든 세포로 분화가 가능한 줄기세포는 독성 평가에 떠오르는 블루칩이다. 그래서 저희 연구는 이미 그 생명윤리위원회 심의를 거쳐서 이제 만들어진 세포주를 이용해서 이 세포를 장기 특이적인 세포, 저희 같은 경우에는 간세포주로 분할을 시킨 다음에 그 간세포를 이용해서 독성 평가에 활용하는 목적으로 연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박한진 박사팀은 간세포를 이용해 잠재적인 간독성 위험성을 쉽고 정확하게 평가할 수 있는 새로운 독성 평가법을 개발 중이다. 돼지 만들어 놓은 거 없이. 만들까요? 아니 그것만 있으면 될 것 같아. 저기다 넣어놔. 포토백스에다 넣어놓고. 줄기세포가 간세포로 분화되는 데는 약 20일 전후. 매일 줄기세포 배양에 필요한 배지를 교환해야 하기 때문에 하루도 실험실을 비우는 일이 없는 연구원들. 지금은 어떤 실험을 준비 중일까? 줄기세포 배양하는 실험이랑 그리고 이제 간세포로 분화하는 단계가 있는데, 최종 간세포로 분화된 세포가 이제 간세포로 갔는지 확인하는 시험. 그렇다면 연구진이 사용하는 역분화 줄기세포는 무엇일까? 먼저 피부세포 같은 사람의 체세포를 채취한 뒤 4가지의 특성 유전자를 삽입, 역분화를 유도해 어떤 장기로도 분화할 수 있는 세포 생성 초기의 단계로 되돌린 줄기세포다. 이는 무한정한 세포 자원을 얻을 수 있고 윤리적인 문제로부터 자유롭다는 장점이 있다. 그렇다면 어떤 장기로도 재생이 가능한 줄기세포로
간독성 평가에 뛰어든 이유는 무엇일까? 간독성 같은 경우에는 어떤 약을 복용하거나 물질을 섭취했을 때 가장 먼저 대사가 되는 장기가 간이거든요. 그래서 아무래도 모든 약물들은 잠재적으로 간독성 위험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아직까지 이런 간독성을 제대로 평가할 수 있는 모델이라든지 시스템이 존재하지를 않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으로는 사람 몸에 적출한 세포를 가지고 실험하는 게 가장 좋은데, 이런 세포들도 결국에는 수량이 한정돼 있고 적출할 수 있는 확보할 수 있는 방법이 매우 제한적입니다. 그래서 지금 역분화 줄기 세포를 이용한다면 이런 부분까지 나중에 해결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꼭 개발이 되어야 될 상황입니다. 현미경으로 줄기세포를 살펴보는 연구진. 과연 이들의 바람처럼 줄기세포는 간세포로 잘 분화했을까? 이제 간세포로 거의 분화가 완료돼서 간세포 모양이 나오는지 일단 현미경으로 육안으로 확인을 하고 있습니다. 육안으로 봐서는 분화가 잘 이루어진 것 같고요. 간세포 모양을 많이 나타내는, 특성을 나타내는 모양들을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더 정확한 확인을 위해 세포 특성 실험실을 찾았는데, 정말 간세포가 만들어졌다면 특이적 단백질인 알부민이 생성됐을 것이다. 이를 확인하기 위해 세포 배양판에 형광물질을 반응시켰는데, 밝게 빛나는 형광색, 간세포에서만 생성되는 단백질, 알부민이 형광물질과 잘 결합한 것을 육안으로 확인할 수 있었다. 각고의 노력 끝에 줄기세포 분화 기술을 확보한 연구진. 지난해에는 그 원천 기술을 연구한 논문을 세계적인 과학학술지에 게재. 수많은 과학자들의 주목을 받았다. 연구소의 점심시간. 요즘 식사 시간마저 아까울 정도로 탁구 산매경에 푹 빠진 그를 누군가 찾아왔다. 치실 거예요, 탁구? 네, 한번 쳐. 잠깐만요. 네네네. 박한진 박사의 절친한 동료이자 후배. 같은 부서의 김혜민 연구원이다. 두 사람은 어떻게 친해졌을까? 7년 전 시작된 인연으로 지금까지도 서로에게 큰 힘이 되어주고 있는 두 사람. 다행히 거기서 김혜민 연구원이 지난해 등남을 하며 만나기만 하면 육아 고민을 나누느라 시간 가는 줄 모른다. 저희 도윤이가 지금 이제 10개월인데 요즘 자꾸 진짜 이 정도 크기도 막 입에 넣으려고 하는 거예요. 되게 위험해요. 네, 되게 저도 겁나가지고. 사탕 같은 것도 잘못 먹으면 삼키면 애들 큰일 나더라고요. 그냥 삼키면 바로 목이 막혀가지고 빼는 방법이 좀. 딸 자랑 역시 빠질 수 없는 단골 주제. 와이프가 사진을 보내왔는데 마이크래요. 걸그룹 따라하는 거 자기 것도 만들고 수락 것도 만들고 한 것 같아요. 나중에 자매 걸그룹으로. 자매 걸그룹은 안 돼요. 나이와 성별을 떠나 우정을 나누는 두 사람. 서로를 어떻게 생각할까? 박사 과정 할 때 저한테 도움을 많이 줬던, 어떻게 보면 이제 선배로서, 현재는 나이나 직급이나 이런 걸 따졌을 때는 연구소에서는 후배지만 어떻게 보면은 실험적인 부분이나 연구적인 부분에서는 처음에 제가 이제 배울 때 많은 조언을 해줬던 사람입니다. 그리고 박사 과정 후에 연구소에서도 이제 4년 정도 함께 일을 하고 있는데 서로 이제 조언을 주고 조언을 받고, 그래서 선후배라기보다는 같은 연구를 하는, 서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동료 연구자. 서로가 서로를 스승이라고 말씀하시네요. 아 그래요? 네. 아 그래요? 솔직히 박사학위 과정 하면서 연구원에 대한 꿈은 있었지만 확신이 없었거든요. 그때 많은 조언도 해주시고, 그리고 여기에 오기까지만은 도움을 주셨고, 여기 와서도 연구소 감동. 조금 이따가 하시죠. 죄송. 제가 박사학위 하는 과정 동안 박한진 박사님께서 제가 연구원이 꿈이긴 했지만 확실한 그런 방향을 못 잡고 있을 때 많은 조언을 해주셨고,
그리고 여기 연구소 와서도 제가 많이 적응하기 힘든 상황인데도 그렇게 많이 적응하게끔 그리고 같이 좋은 연구하게끔 이렇게 많이 이끌어 주셔가지고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진심 어린 동료의 평가가 그녀는 그저 고맙다. 점심시간이 끝난 뒤 회의실에 모인 박한진 박사팀. 연구진이 20, 30대의 젊은 연구원들로 이루어져 있다 보니 박한진 박사는 수동적인 연구보다는 자율적이고 능동적인 연구 활동을 늘 장려하고 있다. 그래서 한 달에 한 번 자신의 연구 성과를 발표하고 연구하며 발견한 최신 논문을 다 함께 공부하는 시간을 갖고 있는데 이번 발표자는 최영준 연구원이다. 아무래도 이렇게 앞서서 보여드렸듯이 농도를 좀 세분화해서 데이터를 만드는 게 조금 더 논문을 쓰더라도 좀 신뢰도를 줄 수 있는 결과인 것 같아서 이 농도로 계속 추가 실험을 해볼 예정이고 이렇게 돌아가며 성과를 발표하면 전체적인 연구 흐름을 더 잘 파악하고 서로 공유하며 아이디어를 나눌 수 있다. 바로 그때 농도를 세분화하는 거 자체가 네네. 무슨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하나요? 날카롭게 문제점을 캐치한 박한진 박사. 1마이크로볼까지는 뭐 어떤 데이터가 나오지만 그 이상은 이제 떨어진다는 걸 알잖아요. 근데 농도를 세분화하면 1에서 10 사이에 뭐를 좀 더 넣는 게 맞는 거지. 그 앞에 거를 넣는 팀의 리더로서 후배들에게 조언을 아끼지 않는 박한진 박사. 평소에는 부드럽고 일할 때는 똑부러지게 후배들의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는 그. 연구소의 슈퍼맨이라 불릴만하다. 박사님은 제가 봤을 때 좋다고 생각하는 거에 대해서는 더 이렇게 더 칭찬해 주시면서 더 이렇게 열정이나 뭐 이런 것들을 북돋아 주시기도 하는데 아닌 거는 확실하게 칼같이 표정부터가 돌변하시면서 이렇게 얘기를 해주세요. 회의 막바지. 진지함은 모두 사라지고 웃음이 끊이질 않는데 저거 말고 그때 RPL 17도 네네. 얘기 좀 해줘. 어떤 말씀드렸는데? 메일로 남겨놔. 내가 판단을 못하게 증거를. 특유의 허당감으로 후배들에게 웃음을 안기는 역할도 그의 몫이다. 이렇게 그룹 회의가 마무리되고 고단한 하루를 마친 박한진 박사. 그의 일상을 따라가 봤다. 약속 있다면서. 응, 일이 있어가지고 잠깐 나갔다 올 테니까 애들 좀 부탁할게요. 빨리 다녀와. 네, 고생해요. 아내가 외출하고 가방도 벗지 못하고 아이들 간식을 챙겨주는 박한진 박사. 그는 평소에도 육아를 위해 퇴근을 서두르는 딸 바보라는데 자, 아빠 옷 갈아입고 올게. 슬아 보고 있어, 좋아요? 아빠가 옷을 갈아입는 사이 2살 동생을 잘 돌보는 주아. 우리 집의 귀염둥이들을 소개합니다. 막내 2살 슬아와 걸그룹을 꿈꾸는 6살 주아. 먹어? 그렇다면 박한진 박사의 육아 실력은 어느 정도일까? 잠시 살펴보기로 했다. 능숙하게 식사 준비에 나선 그. 식판에 반찬도 척척. 아이들이 좋아하는 달걀 반찬까지. 아이들이 아빠의 이런 노력을 잘 알아줄까? 배고플 땐 잘 먹는데 아무래도 잘 안 먹죠. 밥 먹는데 전쟁이죠, 전쟁. 그러면 조만간 전쟁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그렇지 않을까요? 육아 고수도 힘들다는 아이들 밥 먹이기. 슬아 밥 먹자, 이리 와. 귀염둥이 슬아는 어디 갔나 했더니 식탁 밑에서 쏙 모습을 드러내고 주아는 갑자기 화장실이 급하단다. 쉬하고 와. 두 아이를 모으는 것부터가 전쟁인데 슬아는
단식 투쟁에 나섰다. 늘 주어진 과제를 풀어야 하는 연구원인 그도 아이들의 밥 먹이기라는 어려운 숙제는 늘 버겁기만 하다. 그렇다면 주아는 아빠의 마음을 알아줄까? 기특하게 알아서 척척 밥을 먹어주는 주아. 언니의 이런 모습에 수아도 아빠의 숟가락을 받아들였다. 아이 돌보기 참 힘들다. 하지만 여기서 끝이 아니다. 이제는 놀이 시간. 이렇게 일과 가정에 모두 충실하려고 최선을 다하는 박한진 박사. 이런 노력 뒤에는 아내와 아이들에게 미안한 마음이 숨겨져 있다는데 과연 어떤 사연일까? 제가 학예하는 과정 동안 첫째가 태어났었거든요. 주아가 태어났었는데 그때 이제 항상 집에 11시 넘어서 들어오고 주말도 집에 나갔었거든요. 그래서 애랑 놀지도 못하고 그냥 집사람이 혼자 다 봤어요. 그래서 이제 둘째가 태어나면 좀 애들한테 이제 집을 좀 신경 써야 되겠다 생각을 해서 둘째 태어나고 나서부터는 좀 열심히 하려고 노력하고 있습니다. 독방 육아를 했던 아내를 위해 더 열심히 아이들을 챙겼던 것. 드디어 아내가 돌아왔다. 함께 있을 때 더 빛나는 내 가족. 언제나 육아 전쟁의 든든한 지원군이 돼주는 남편. 아내는 이런 남편의 육아법이 마음에 들까? 저는 사실 하루 종일 애들 둘하고 있다 보니까 짜증이 나서 아이들한테 좀 화내거나 그러는 면이 굉장히 많거든요. 근데 저희 남편은 아이들이 힘들게 해도요, 짜증을 내는 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좀 성인군자 같은 그런 면이 있어서 그럴 때는 저보다 육아의 달인 같아요. 부모라는 이름을 얻는 것은 연구보다 더 힘든 일 같다. 다음 날 박한진 박사가 이른 아침부터 연구소를 나선다. 오늘 먼 길을 가야 한다는데. 근데 박사님 좀 어디 가시는 거예요? 예. 공동 연구하는 교수님하고요. 업무 협의 때문에 지금 서울 출장 가는 길입니다. 대전에서 2시간 거리를 달려온 곳은 함께 줄기세포를 연구하는 김종훈 교수의 연구실이다. 김종훈 교수와 국내 바이오 벤처 기업은 줄기세포로 만든 간세포를 해외 시장에 수출하는 데 성공했다. 이는 아시아에서 우리나라가 최초다. 수출 성사로 그간 미국과 유럽이 독점해왔던 세계 간세포 공급 지위가 깨지고 우리나라가 두각을 나타내게 됐는데, 이들은 요즘 손을 맞잡고 간세포의 성능 향상을 연구하고 있다. 줄기세포로 만든 간세포는 우리 몸에 있는 간세포보다 성능이 떨어지는 상황. 그 이유를 밝혀내 간세포의 성능을 더 향상시키기 위해 힘을 모은 것이다. 최고의 연구진들의 화합으로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간세포의 약물 대사 기능을 온전히 구현해낼지 기대가 모아지고 있다. 근데 지금 전 세계적으로 문제점이 되고 있는 건 뭐냐면, 줄기세포에서 만든 간세포는 신경세포도 마찬가지고 심근도 마찬가지지만 성숙도가 우리 사람에 있는 진짜 간보다 성숙도가 좀 떨어지기 때문에 기능성이 많이 떨어져 있어요. 즉 약물 대사를 할 수 있는 기능이 좀 우리가 가지고 있는 진짜 간세포보다는 떨어져 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하면 증가시키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지금 관건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박한진 박사님 팀하고 같이 하는 건 뭐냐면, 간 안에는 간세포하고 혈관세포가 아주 미세한 구조를 만들고 있거든요. 그래서 그 구조하고 아주 유사한 구조를 우리가 생체 외에서 줄기세포에서 만든 간세포, 혈관세포를 가지고 비슷하게 만들어서 약물 대사 활성을 진짜 간세포처럼 높일 수 있도록 하는 그런 연구를 지금 수행하고 있습니다. 어떤 연구든지 완벽은 없다. 서로의 아이디어를 공유하고 문제점을 조금씩 개선하며 완벽이라는 큰 지도를 완성해 나가고 있는 박한진 박사.
개인보다는 공공에 도움이 되는 연구를 하고 싶어 연구원이 됐다는 그. 앞으로의 목표와 계획은 무엇일까? 지금 하고 있는 연구 자체가 어떻게 보면은 아직 부족한 부분이 많습니다. 개선해야 될 부분도 많고. 그래서 제 개인적인 목표는 정말 생체 내에 있는 간세포와 거의 비슷한 기능을 하고 유사한 간세포를 만드는 게 1차적인 목표고요. 그리고 그게 이제 개발이 된다면 그런 간세포를, 줄기세포율의 간세포를 이용해서 정말 동물 실험을 대체할 수 있는 시험법을 만들어서 뭐 실험동물 복지나 공공 이익에 이제 도움이 되는 그런 연구 결과를 좀 만들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동물 실험을 이용해 진행해왔던 간독성 연구에 획기적인 전환점을 마련한 박한진 박사. 이런 뛰어난 업적이 탄생할 수 있었던 건 그의 소박한 바람 때문이었다. 본인의 연구로 우리 가족, 그리고 우리 아이가 사는 세상을 조금 더 안전하게 만들고 싶다는 꿈. 그가 꿈꾸는 세상이 하루빨리 찾아오길 바란다.